서해바다로 우리의 일본군 10만 명이 올라올 것인데 그때는 어디로 도망치시겠습니까? 하면서 조롱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선조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과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과 함께 한국사의 3대 대첩 중의 하나입니다. 한산대첩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은 자초돼서 소서행장은 평양성에서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조선 수군에게 연패하자 화가 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키즈 카와쿠미 해전에서 6척의 철갑선으로 모리의 무라카미 수군 600척을 격퇴시켰던 해전의 명수 구키 요시타가를 조선에 파견하였습니다. 동시에 용인 전투에서 1500명의 병력으로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서 모였던 5만의 삼도 근황병을 격퇴시켰던 와키자카 야수하루를 해군으로 차출시켜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을 토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500명의 병력으로 5만의 조선 근황병을 물리쳤던 와키자카 야수하루는 조선군을 깔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라 자수영의 해군을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은 전라 우수영의 이혁기와 경상 우수영의 원균과 함께 한산도 근처에 머물면서 5척의 판옥선을 보내서 왜적을 유인했습니다. 그러자 견내령에 머물렀던 와키자카 야수하루는 공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에 자신이 거느렸던 73척의 외선을 거느리고 판옥선을 추격하여 견내령 해협을 통과해서 한산도 앞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속도가 빨랐던 일본의 전함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렸던 조선의 판옥선을 따라잡기 위해서 속도를 높여서 쫓았습니다. 그리하여 와키자카의 전함들은 한산도 앞바다로 깊숙하게 유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함선들이 하객진을 펼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수하루는 속도를 높여서 하객진의 허리를 자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객진의 허점이 될 수 있는 곳이죠. 그때 이순신 장군의 함대는 돌진해 오는 일본 함대의 선두를 향해서 함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못하게 한 것이죠. 당시 왜군 조총의 사정거리는 50m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 배에 올라타서 백병전으로서 승리를 쟁취하는 등선 육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벌리는 작전을 펼쳤던 것이죠. 당시 전국시대를 경험했던 칼을 든 일본 병사 한 명은 조선 수군 5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은 사정거리 1000m의 함포 사격을 통해서 먼 거리에서 외선을 격침했습니다. 아예 배가 붙을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들었던 것이죠. 외선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격침당했으며 급히 추격해 오느냐고 멀찌감치 뒤따라서 쫓아왔던 외선들만이 겨우 가까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 와키자카의 73척의 전함 중에서 59척이 격침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처져 있었던 14척만이 간신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은 1592년 7월 8일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구키 요시타가는 퇴각을 해서 앙골포에 머물렀는데 이틀 후인 7월 10일 날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발견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구키 요시타가는 42척의 전함 중에서 20여 척의 전함을 잃고 간신히 도망을 칩니다. 완전한 이순신의 승리였던 것이죠. 한산해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수군과의 바다에서의 교전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조선의 서해를 통한 일본군의 보급은 철저히 차단되고 전라도의 곡창지대가 지켜짐으로써 임진왜란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한산대첩 이전에 평양에 주둔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위주의 몽진에 있었던 선조에게 서신을 보내서 서해바다로 우리의 일본군 10만 명이 올라올 것인데 그때는 어디로 도망치시겠습니까? 하면서 조롱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선조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한산대첩으로 선조는 희망을 찾게 됐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보급을 걱정하는 처지로 몰렸습니다.
더욱이 한산대첩 이후에 전국적으로 위병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찾게 됐던 것이죠. 한반도의 대부분의 강들이 서해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왜군들이 바다를 통해서 보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아군들이 바다를 통해서 보급을 받는 상황이 되자 임진왜란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농성했던 권율 장군도 해상으로부터의 보급을 받아서 행주대첩에 신하를 쓸 수 있었습니다. 행주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의 화살이 거의 떨어져서 폐색이 짙어질 즈음에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청수사 정걸이 두 척의 배에 수만 발의 화살을 싣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보급품을 전달했습니다. 더욱이 양천으로 향하던 전라도의 조은선 수십 척을 보고서 일본군들은 그것이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지원을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왜군의 후방에 내릴 기색을 보이게 되자 일본군은 당황해서 급히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권율 장군은 그들을 추격해서 격퇴했습니다. 이것이 행주대첩의 또 다른 일화입니다. 조선 수군의 지원하에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산대첩으로 조선 수군이 서해와 남해의 제일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편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었던 외장 왁기작가 야수하루는 대장선이 침몰하자 회석선을 타고 당시 무인도였던 한산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일 동안 솔잎과 이용만을 먹으면서 버티다가 간신히 불에 탄 널판지로 뗏목을 만들어 타고 거제도를 거쳐서 김해로 도망을 칩니다. 왁기 작가는 한산도 해전에서 큰 교훈을 얻어서 이후에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한산해전이 일어났던 7월 8일에는 왁기 작가 가문의 사람들은 다른 음식을 멀리하고 미역만을 먹는 전통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왁기 작가 야사하루는 내가 가장 증오하고 이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이수신이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이수신이다. 그리고 같이 한잔 나누고 싶은 자도 이수신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공명심에 불타서 큰 패배를 경험했지만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욱 성숙해진 왁기 작가 야사하루는 나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